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아스날에 합류하게 된 조르지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르지뉴는 이적 시장 막판에 다양한 요소들이 겹치면서 영입이 성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조르지뉴의 영입은 미켈 아르테타와 에두 가스파르 단장이 여러 번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자신들의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 정책과는 상반되는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 탤런트, 그러니까 젊은 재능, 어린 재능들을 영입해서 이들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적 시장에서의 주요 영입 정책 그리고 구단의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91년생의 조르지뉴는 해당 원칙에서는 벗어난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르지뉴의 영입은 아스날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영입이자 어떻게 보면 불가피했던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레니의 부상이나 파티가 현재도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고 또 시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상을 당하지 않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 여기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를 보냈던 로콩가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그렇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4-3-3에서 6번 홀딩 미드필더로 뛰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미 입증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정황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조르지뉴라는 선수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아스날에서 6번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기에 조르지뉴는 사실상 최적의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르지뉴는 애초에 선수가 기량을 만개했던 시점 자체가 사리 감독의 나폴리였고 당시 4-3-3에서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량을 만개해서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소집이 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핵심 선수로 자리하는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조르지뉴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당시의 나폴리는 사실상 4-3-3에 최적화된 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았을 때 4-3-3을 하고 보니까 4-3-3에 최적화된 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선수의 특성이나 선수 개개인이 가진 것들을 조합해 보았을 때 4-3-3에 사실상 최적화된 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리 감독의 나폴리를 상대했던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리 감독의 나폴리는 자신의 선수 커리어와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자신이 대적했던 팀들 중에서 최고의 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팀들을 상대로 할 때는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르디올라의 나폴리에 대한 이러한 극찬은 결국에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사리의 나폴리는 결국에는 리그 우승은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리그 우승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온전하게 축구를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11명이 구성하는 팀으로서 얼마만큼 축구를 잘 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것이 바로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조르지뉴의 아스날 영입이 당시 나폴리의 상황과 비추어 보았을 때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후스코어드닷컴에서 액션존과 관련한 통계입니다. 2016-17 시즌과 17-18 시즌 두 시즌 연속으로 나폴리는 온서드, 보통 제가 영상에서는 퍼스트 서드라고 하는 자신들의 골대와 가까운 쪽에 위치한 3분의 1에서 리그 내에서 최저 퍼센테이지를 기록했고 그리고 반대로 오포지션 서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파이널 서드라고 하죠. 상대 골대와 가까운 3분의 1에서는 최고 퍼센테이지를 기록했던 것이 16-17 시즌과 17-18 시즌의 나폴리였습니다. 평균 패스 횟수 관련 기록에서도 두 시즌 모두 조르지뉴는 이러한 나폴리에서 압도적으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르지뉴를 제외하더라도 리그 내 평균 횟수 순위에서 2, 3, 4위 모두가 나폴리 선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르지뉴는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그렇게 부각되지가 않았지만 상대 백라인을 관통하는 스루 패스에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오포지션 서드에서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오포지션 서드까지, 파이널 서드까지 전체적인 진영을 다 끌어올려 놓고 공격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르지뉴는 상대 백라인을 관통하는 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실 수 있는 스루 패스 통계에서도 리그 내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17 시즌과 17-18 시즌 두 시즌 연속으로요. 이러한 통계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나폴리가 최후방에 위치한 골키퍼와 센터백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계 자체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통계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압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서드에서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이다. 즉 세리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비적이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보통은 압박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진영에 내려앉아서 수비를 펼치는 경우가 많다는 다소간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자신들의 진영 3분의 1에서는 굳이 공을 가지고 많은 액션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가설의 경우에는 과르디올라의 평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폴리는 공을 가진 선수뿐만이 아니고 공을 가진 선수 또한 결국에는 팀을 구성하는 11명 중에 하나이고 팀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기능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압박을 하더라도 압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략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지만 온서드보다는 오포지션 서드에서 공을 가지고 머무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다.
라는 가설을 또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대의 그 압박을 이겨내고 상대가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면서 오포지션 서드 혹은 파이널 서드까지 상대를 몰아놓고 그 몰아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격 작업을 전개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졌던 것이 나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혼합이 돼서 이러한 통계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번 시즌 아스날 또한 리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 시점까지 24%로 맨시티에 이어서 온서드에서 최저 퍼센테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또한 맨시티와 함께 오포지션 서드에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스날은 조르지뉴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었던 16-17 시즌, 17-18 시즌 나폴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번 시즌의 첼시는 온서드에서는 30% 그리고 오포지션 서드에서는 29%로 현재 아스날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번 시즌의 첼시는 결국에는 조르지뉴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에는 혹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나폴리에서 경기 중 발생했던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수치들, 이러한 통계 자료까지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시스템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아스날은 조르지뉴에게 사실상 최적화되어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시즌의 경우에는 4-2-3-1 시스템으로 주로 경기를 펼쳤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 아스날은 계속해서 4-3-3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4-3-3에서 6번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르지뉴는 굉장히 능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경기 중 벌어지는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는 팀이 공을 가진 공격 국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르지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었던 나폴리에서와 유사한 상황을 지금 아스날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선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빌드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빌드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를 선수 개인 단위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센터백이 빌드업이 좋다 혹은 미드필더가 빌드업이 좋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팀 종목이기 때문에 공을 가진 선수와 공을 갖지 않은 선수가 서로 쌍방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거든요. 즉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을 가진 선수는 본인이 공을 가지고 올바른 동작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공을 가지게 될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공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고 반대로 공을 갖지 않은 선수의 경우에는 공을 가진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후방에서부터 공이 전개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 상황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아스날은 과거 사리의 나폴리와 마찬가지로 11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팀의 입장에서 올바른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공을 가진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옵션을 제공하는 팀이기 때문에 조르지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행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미켈 아르테타는 과르디올라 자신과 과르디올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르디올라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수비적인 감독이라고 표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은 공을 가지고 굉장히 다수의 득점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감독, 공격적인 축구로 대변되는 과르디올라 감독이지만 미켈 아르테타는 이러한 과르디올라에 대해서 과르디올라 자신은 자기 자신을 수비적인 감독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수비를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이 없을 때 뛰는 것이죠. 뛰어서 공을 상대로부터 되찾아오는 것이고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공을 가진 상황에서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상대가 공을 가질 수 없게 해서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티브 반응을 하는 관점에서 공을 가진 상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관점에서 수비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프로액티브 능동적으로 공을 가진 상황에서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팀은 둘이고 공은 하나이기 때문에 공을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은 상대는 나를 공격할 수 없고 그러므로 나는 실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수비를 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과르디올라는 후자의 형태로 수비를 추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를 수비적인 감독이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아르테타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르지뉴는 6번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자에 해당되는 수비를 하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최고 레벨의 선수는 아닙니다. 반면에 후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팀이 공을 가졌을 때 다른 선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팀이 지속적으로 파이널 서드, 오포지션 서드에 머물게 하고 여기까지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팀이 공을 빼앗기더라도 공을 최대한 빨리 되찾아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최고 레벨의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월드컵 전에 부스케츠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과도 사실상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스케츠가 소속팀인 바르셀로나보다는 대표팀에서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줬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수 개인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통해서 내려진 기술적인 동작을 얼마만큼 잘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 선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팀 전체가 유기체로서 공을 가진 선수에게 올바른 상황을 만들어줄 수냐인데, 최근 몇 년 바르셀로나는 부스케츠가 본인의 능력을 만개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죠. 최근 첼시에서의 조르지뉴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현재의 아스날은 조르지뉴가 자신의 기량을 만개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팀을 이미 구축해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르지뉴는 아스날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한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